소란한 하루 끝 조용히 불을 켜요. 다락방 불빛이 당신을 비추죠. 드라마 다락방. 소란스러운 하루의 끝, 조용히 불을 켜고 다락방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다율입니다. 오늘 저와 다락방에서 꺼내볼 이야기는 이상한 변호사 오영우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오영우는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 스펙트럼을 동시에 가진 신입 변호사 오영우의 대형 로펌 생존기입니다. 박은빈, 강태호, 강기영 배우님이 주연을 맡으셨는데요. 박은빈 배우님은 아역부터 쌓아온 탄탄한 연기력으로 정말 다양한 역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청춘시대에서는 정말 또라이 같은 모습을, 스토브리그에서는 강단 있는 모습을,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에서는 청순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오영우에서는 너무 과하지도 어색하지도 않게 연기를 잘해주셔서 배우님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는지 잘 느껴졌습니다. 강태호 배우님은 영우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이준호 역할을 맡으셨는데요. 일도 잘하고 스윗하면서도 환하게 웃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강기영 배우님은 제가 예전부터 너무 좋아했던 배우분인데요.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이영준의 친구로 너무 깨알 같은 개그를 보여주셔서 그때부터 확 꽂혔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미출이라는 예능을 나오신 모습을 보고 정말 너무 팬이 되었습니다. 강기영 배우님은 우영우 변호사의 멘토인 정명섭 변호사 역할을 맡으셨는데요. 따뜻하면서도 카리스마 있고 똑똑하면서도 허당미 넘치는 모습으로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다양한 고래의 등장으로도 인기를 끌었는데요. 웹불고래 우영우가 한바다에서 다른 흰 고래들과 함께 잘 살아야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영우가 첫 출근을 한 날, 영우의 사수인 정명석 변호사는 영우를 채용한 대표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님께서 보내신 신입 변호사가 왔습니다. 혹시 이력서 뒷장도 보셨습니까? 자폐라고 적혀 있다던데요. 보셨는데도 이런 친구를 받으신 겁니까? 그러자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변호사님이야말로 뒷장에만 꽂혀서 앞장 안 본 거 아니에요? 서울대 로스쿨 수석 졸업에 변호사 시험 성적 1500점 이상. 이런 인재를 한바다가 안 데려오면 누가 데려옵니까? 이렇게 우리는 어떤 것에 꽂히면 다른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외모일 수도, 배경일 수도, 학력일 수도, 직업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저는 상대의 분위기를 많이 보는 편인데요. 그 첫인상을 결정하는 건 눈과 말,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눈은 눈의 생김새라기보다 눈빛을 말하는데요. 외모 중에서는 눈빛이 첫인상의 90%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머지 10%는 전반적인 인상이나 웃는 모습을 보는 편입니다.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죠.
점점 나이가 들면서 왜 그런 말이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평소 자주 짓는 표정이 얼굴에 남아 인상을 만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사실 외모나 이미지, 조건은 되게 좋은데 입을 여는 순간 확 깨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하는 말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줍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부터 사용하는 단어의 수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모두 담겨 있죠. 우리는 각자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들로 만들어낸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상대를 판단하곤 합니다. 보통 첫인상이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지만 때로는 이런 첫인상이 선입견이 되어 그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후광효과라고도 하는데요. 후광효과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드러진 특성이 그 사람의 다른 특성을 평가하는데도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영우가 가진 장애라는 특성은 다른 많은 조건을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이런 이유로 영우가 스스로 변호사를 그만두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영우는 준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변호사 우영우로서 일하고 있을 때도 사람들 눈에 저는 그냥 자폐인 우영우인 것 같습니다. 자폐인 우영우는 깍두기입니다. 같은 편 하면 져요. 내가 끼지 않는 게 더 낫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짠했습니다. 영우가 변호사로서 얼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얼만큼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가 장애에 가려지는 것이 슬프더라고요. 하지만 꼭 장애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 작은 일부에 가려 진짜 나를 보여주지 못해 속상할 때가 있죠. 그래서 저부터라도 너무 성급하게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붙여주고 싶은 별명은 무엇인가요? 영우의 동료 변호사 권민우는 영우에게 우당탕탕 우영우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영우는 권민우에게 권모술수 권민우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이걸 들은 수연은 영우에게 자신에게도 별명을 붙여달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영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로스쿨 다닐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너는 나한테 강의실의 위치와 휴강 정보와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나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해. 지금도 너는 내 물병을 열어주고 다음에 구내식당에 또 김밥이 나오면 나한테 알려주겠다고 해.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이 말에 수연은 감동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별명으로 불리고 싶으신가요? 스스로에게 별명을 붙여준다면 뭐라고 붙여주실 건가요? 저도 봄날의 햇살이라는 별명이 너무나도 탐이 나지만 다른 별명을 붙여보자면 오후의 산책로 같은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저는 산책을 참 좋아하는데요. 기분이 좋을 때는 길가에 핀 꽃을 보면서 신나기도 하고 우울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면 다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특히 오후의 산책로는 사람이 붐비지 않아서 편안한 느낌을 주는데요. 저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편안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언제든 편안하게 찾아와 때로는 소소한 행복을, 때로는 위로를 받고 갈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저로 인해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창한 소망보다 그저 편안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담 없이 소소한 기쁨을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도움의 손길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께도 편안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린 시절의 본인에게 딱 한마디를 해줄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에피소드 중에 방국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학원버스를 운전해 아이들을 집이 아닌 산으로 데려가 놀다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습니다. 방국봉은 자신을 어린이 해방군이라 칭하며 어린이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런 그의 생각은 방국봉의 어머니에게 귀차 이해받지 못합니다. 영우는 그의 어머니에게 방국봉 씨가 정신이 아프고 모자란 사람이라는 말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자 영우가 자신의 아들을 몇 번 안 만나봤기 때문에 좋게 봐주는 거라 말하는데요. 그러자 영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몇 번 안 만나본 저도 좋게 보니까요. 어머니는 더 좋게 보셔야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한 번쯤은 마음을 열고 들어보셔야 하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은 방국봉이란 이름만 들어도 웃습니다. 어린이들은 방국봉 씨가 주장하는 어린이 해방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요. 방국봉 씨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어른들 뿐입니다. 방국봉은 자신의 재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어린이를 키우는 어른들에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놓아야 합니다. 나중엔 늦습니다. 대학에 간 후, 취업을 한 후, 결혼을 한 후에는 너무 늦습니다. 비석치기, 술래잡기, 말뚝박기, 고무줄놀이, 나중엔 너무 늦습니다. 불안이 가득한 삶 속에서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찾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불안이 가득한 삶 속에서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찾기에는 너무 늦다는 말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시간은 어른으로서 보내는 시간과 속도가 다르니까요. 방국봉 씨도 사실 진짜 해방시키고 싶었던 건 어린 시절의 자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의 본인에게 한마디를 해줄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걱정 말고 더 놀아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놀고 싶고 놀면서도 마음 불편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마음 편하게 놀으라고 해주고 싶은데요. 대신 그냥 단순히 누워서 핸드폰 하며 보내는 시간이 아니고 놀 거면 제대로 놀아서 후회가 남지 않는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일은 꼭 하라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그때 나에게 지금이라도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국봉 씨는 어린이 해방군으로서 이런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하나,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둘,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셋,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이 원칙은 지금의 저에게도 말해주고 싶네요. 아무리 지쳐도 노는 걸 잊지 말아라. 건강해라. 지금 행복해야 한다. 라고요. 오늘의 탐구일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해본 이상한 변호사 오영우. 어떠셨나요? 저는 영우가 첫 재판 변론을 시작하면서 했던 말이 이 드라마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진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이 보시기에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사랑하고 피고인을 존중하는 마음만은 여느 변호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을 도와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낯선 바다에서 낯선 흰고래들과 함께 사는 맷불고래 같은 여우는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이 드라마는 따뜻하면서도 재밌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는데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이 드라마가 모든 자폐인들이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편견을 줄까봐 걱정된다고도 하고, 영우의 주변 인물 같은 따뜻한 사람들은 너무 비현실적 요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우가 보여준 것은 단순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가 아니라 소수를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가 그런 소수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우는 자폐를 최초로 연구한 한스 아스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자폐를 최초로 연구한 사람 중 하나인 한스 아스퍼거는 자폐의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일탈적이고 비정상적인 모든 것이 반드시 열등한 것은 아니다. 자폐아들은 새로운 사고방식과 경험으로 훗날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도 있다. 한스 아스퍼거는 나치 부역자였습니다. 그는 살 가치가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를 구분하는 일을 했어요. 나치의 관점에서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은 장애인, 불치병 환자, 자폐를 포함한 정신질환자 등이었습니다. 80년 전만 해도 자폐는 살 가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80년 전만 해도 나와 김정우 씨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의대생이 죽고 자폐인이 살면 국가적 손실이라는 글에 좋아요를 누릅니다. 그게 우리가 짊어진 이 장애의 무게입니다. 저는 장애의 무게라는 말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들렸습니다. 80년 전과 지금이 다르듯 지금보다 80년 후는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우도 1화와 비교하면 많이 성장한 모습이 되는데요. 정규직도 되고 지하철도 잘 타고 회전문도 스스로 통과할 수 있게 되죠. 자신의 이런 변화에 영우는 처음으로 뿌듯함이 라는 자신의 감정을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 모두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은 날이 되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다락방에 들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다락방에 불을 끌게요. 다음 밤에 이곳에서 다시 만나요. 드라